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죠. 본 의원은 남북 뉴딜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오늘 제안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남북 철도 협력 사업, 즉 남북 고속철도 건설 추진 사업입니다. 남북 먹거리 교류 사업을 남북 방역 협력이나 공해하청 공동 관리, 또 보건 의료 협력 등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저는 총리실 산하에 남북 뉴딜 TF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총리실에서도 거두를 일이 있으면 자꾸 거들어서 그야말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출신 양기대 의원입니다.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만큼 대외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남북 관계가 우리의 생존, 번영, 미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예. 그런데 또 남북 관계도 꽁꽁 얼어붙어서 참 걱정이 더 큽니다. 그러시죠? 예, 남북 관계가 심각합니다. 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야당에서는 법무장관 관련해서 아들 관련해서 참 무분별한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니까 속도 상하시고 답답하시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제발 정쟁은 좀 그만두고 국정을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공들여서 조성했던 한반도 이 평화 번영의 무드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남북 관계가 어렵게 됐고 또 교착 국면이 이렇게 장기화되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멀게는 이제 6.25 전쟁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핵 문제가 근본 뇌관이죠. 그런데다가 남북 간의 신뢰 관계도 구축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특히 이제 북미 대화가 좀 진전이 되는 듯 하다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아마 북한이 크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도 중단이 되어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전혀 그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어떻게든지 좀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 코로나19가 또 복병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좀 진전시키는데 장애 요인이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총리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이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많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물론 유엔 제재나 대북 제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대북 제재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사안들을 조금 더 주도적이고 또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좀 하나씩 해왔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북한이 우리에 대해 신뢰를 보내고
남북관계가 좀 나아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를 비롯한 국제 제재를 존중하면서도 남북 간의 좀 운신의 폭을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다시 말해서 제재와 무관한 이 다른 이제 인도적인 그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법의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노력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네, 근데 사실 남북 관계가 지난 70년간 그랬듯이 늘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반전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도 어느 순간 다시 반전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총리 말씀대로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저는 본 의원은 남북 뉴딜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오늘 제안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님, 현재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판 리드를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도 이런 남북 리드를 통해서 중단 없는 남북 경제 협력 및 교류를 지속하고, 또 이것이 한반도 평화 번영을 증진시키고 남북 양쪽 주민의 생명, 안전,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뉴딜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남북 철도 협력 사업, 즉 남북 고속철도 건설 추진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좀 통일부 장관한테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총님, 제가 최근에 국내 식품 회사로부터 북한과의 먹거리 교류 사업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그 청정 지역들을 활용해서 대규모 농산물 계약 재배를 통해서 남북 먹거리 교류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남북 먹거리 교류 사업은 무공해 청정 농산물의 선호가 높은 그런 현실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측이 호응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매년 연세가 더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이제 이산가족을 상봉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관광을 허용하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아직은 이제 성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는 앞서 우리 양 의원님께서 열거하신 몇몇 그런 사업들에 더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통일부에서 우리 이인영 장관께서 아주 정말 발상의 전환, 또 몸부림을 치다시피 뭔가 그래도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하는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 생명 공동체를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가축 전염병이나 코로나19, 또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에서 우선적으로 남북 협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방역 협력이나 공동하천 공동관리, 또 보건 의료 협력 등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여건만 되면 하시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남북 대화가 좀 재개된다면
남북 공동으로 감염병 공동 관리 기구도 만들고,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우리 남측에서 원격 의료 시스템도 구축해서 북한에 제공하면 모든 것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남북한 모두 이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 좀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적극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리님, 철도 협력 사업이나 또 공단 특구, 관광 스포츠 사업 이런 것들도 기존에 해왔고 앞으로 또 해야 할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제가 위에서 언급한 그런 교류 협력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총리실 산하에 남북 뉴딜 TF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글쎄, 총리실은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아마 현재로서는 지금 그 남북 협력 관계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가 여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그게 통일부의 일이고 하니까 그런 안들을 통일부에 주어서 좀 더 활발하게 연구하게 하고, 혹시라도 총리실에서도 거두를 일이 있으면 적극 거들어서 그야말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